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한자랄입니다. 오늘은 글자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얽힌 이야기들을 부연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약간 연식이 되었지만 몇 년 전에 이서진이라는 미남 배우가 주연을 했던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. 그 이산을 보면 여러분 이 글자를 보면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산자가 버리죠. 이렇게 쓴 거예요. 이른바 보일시를 두 개 쓴 것이 산자죠. 이산, 산이라고. 이게 정조, 바로 누구냐? 바로 정조, 영조의 아들인 정조의 이 이름이 산이었죠. 네. 그런데 이것이 산이 틀림없는데, 그렇죠? 근데 왜 제가 오늘 말씀드리냐면, 이 산자는 어떻게 된 글자이냐면, 이게 대나무 이 막대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기다 이 보일시가 아니라 이렇게 대나무 막대기 10개의 대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장면을 으로 만든 글자예요. 그래서 이것이 뒤에 어떤 글자가 똑같은 글자냐 하면 이 산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. 이 산자. 이거는 뭐냐면 이 왼손, 이게 오른손 두 손이고요. 요거는 주판, 나무로 만든 주판이에요. 수판 이렇게 돌려놓으면 수판이고, 이 수판을 뭘로 만들었냐면 이 대나무로 만들었다고 죽자를 붙인 거예요. 그리고 여러분 계산기 뭐 할 때 정산하다 할 때 산자가 바로 이게 헤아릴 산자 이거잖아요. 이거 똑같은 글자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정조가 이것을 자기 이름에 쓰였던 이 산자를 산으로 읽지 마라.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? 형으로 읽어라. 형. 이것이 뒤에 와서는 이게 발음이 약간 바라져 가지고 성으로 변했어요.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, 그리고는 그 당시에 자기가 다산 정약용이나 이 금대 이가황 같은 훌륭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만든 이 규장전운이라고, 규장각에서 만든 규장전운이라는 이 운서가 있는데, 옥편이라고 해 좋고 자전이라 해죠. 그 규장전운. 예. 이 규장각이죠. 전이랑 이 온전 전자고 운서란 말이죠. 운서. 응? 규장전운이라는 책에도 이 글자에 보면 이 글자에 해놓고는 형 이렇게 나왔어요. 네, 이렇게 읽어라는 것이죠. 왕들은 가끔 이런 일을 잘 합니다. 읽어오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읽지 말고 내 이름은 이렇게 읽어라.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정조가 왜 이 글자를 이 발음을 성으로 읽어라 했냐면, 그러니까 선조 때 그리고 그 광해군 때 그리고 인조 때 이거 아주 있었던 아주 훌륭한 이 신학 한 분 있었는데, 바로 이 달성서씨에 서성이라는 분이 있었어요. 아주 유명한 분이죠. 이 양반은 호가 약봉인데 약봉. 오늘날 뭐 많은, 지금도 오늘날도 수많은 이 혈매 후손들이 각계각층에서 활약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양반의 이름이 성자예요. 워낙 훌륭한 분이 성자인데 이 정조가 자기 이름을 이 산을 성으로 읽어라 한 건 뭐냐면 이 양반의 이 발음을 빌려온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도 누굽니까? 이 서약봉의 후손들처럼 좀 왕권을 강화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죠. 제가 말씀드리면 서약봉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 갑족이에요. 왜 그러냐면 문과에 그때 105명이나, 요즘 말하면 사법고시, 행정고시 105명이 합격을 했고, 그러니까 좌의정, 우의정, 영의정이 실력 9명이나 나왔어요. 근데 보통 이 권력으로 된 게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9명이나 최고의 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정말 이 달성서씨 이 서약봉 집안은, 그렇죠? 정말로 사만갑족이고 실력파 이 양반이었어요. 예, 그래서 정조대왕도 자기 이름을 성이라고 바꿔 놓으면 복을 좀 받아서 잘 될까, 이런. 그리고 왕이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. 이 글자 이름 글자까지 바꿔 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, 그런데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? 정조는 자기 아들이 하나가 효명세자라고 있었는데 22살에 죽어버렸어요. 그래서 왕도 되어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고,
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헌종이에요. 헌종. 정순헌철 할 때 그러죠. 이 철종 이런 나오는데 그러면 헌종에서 그만 끝나버렸어요. 그래 자기 손자대에 끝나버리고 혈맹이 끝나버리고 이 철종은 누구냐 여러분 유명 강호도령. 그러니까 이 정조의 그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아들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저건 끝나버렸죠. 자기 혈맥은 이미 그러니까 왕도 뭐 뜻대로 되지 못한 것 같아요. 하여간 이 글자가 바로 산자인데 이것을 규장 전운에도 보면 성이라고 이렇게 발음 그죠? 이게 발음이 변해서 성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. 그런데 참 또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이야기꾼은 아닙니다만은 이 양반은 또 참 이 삶이 참 재밌어요. 이 서성이라는 분이 이 원래 그 아버지가 서울에 살다가 그 안동으로 와서 살았어요. 안동에. 그래서 이 양반 이름이 뭐냐면 이 서성의 아버지가 이 서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퇴계 선생의 제자예요. 그래 퇴계 선생의 그 제자인 학봉 김성일이나 그 서해 그 유성영 이런 분하고 아주 친하고 이랬는데 그리고 장가를 또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그 대한민국 국무령 그렇죠? 이 상해 임정복 국무령을 했던 이 석주 이상용 선생 있잖아요. 그 집안 그 조상 가운데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집으로 장가를 가가지고 그 당시에 고관 대작을 했던 그 집에 아주 부잣집에 거기 갔는데 근데 이 양반이 이 고성희 씨가 오늘날이 임청각이라는 것인데 이 임자는 임할 임자고 그러죠. 임할 임자고 청자는 맑을 청자. 여러분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 임청각이라고 아주 이 후손들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이 집뿐만 아니라 고성희 씨에서 독립운동 사람이 아마 근래에 제일 많았을 거예요.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서 만주에 가서 이 신흥 무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무장투쟁을 했던 그 무시무시한 그 애국자 집안이죠. 엄청난 애국자 집안이에요. 근데 거기에 사회로 들어간 거예요. 그런데 유명한 그분의 임청각의 그 후손인 그분의 딸이 외동딸인데 눈이 어렸을 때 그 시각을 그만 잃어버렸어요. 이 서해란 분이 모르고 장가를 갔다가 뒤에 알았지만 그걸 물리지 않고 그대로 뭐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서해란 분이 아깝게도 23살 때 돌아가셔 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 서해 부인이자 이 약봉 선생의 어머니인 이 고성희 씨가 서울로 그냥 와버린 거예요. 아들을 데리고. 그래서 율곡 선생 그리고 율곡 이희 선생 그리고 구봉 송익필 선생 이런 분들에게 가서 글을 배우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집은 그 당시에 그 당색이 원래 이 영남에 있으면 당의 동인인데 이 양반은 서인이 된 거예요. 그러면서도 서인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뭘까요? 아주 강한 보수가 아니라 아주 그렇죠. 진보적인 보수 역할을 많이 하고 해서 역시 그 후손들이 정말 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이 정치에도 큰 기여를 한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태어났어요.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왕이 그렇죠. 이 글자 우리가 이 산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 산이라 사실은 왕이 그렇게 원했고 또 그 당시에 이 귀장전운이라는 그 옥편 같은 책 그러니까 자전에도 이 성이라고 써놨으면 이 성이라 읽었어야 된다. 그런데 성으로 바꾼 이 산을 성으로 바꾼 이유에 그런 것이 있었구나. 그런데 또 그것이 또 글자를 바꾼다고 해서 발음을 바꾼다고 해서 뜻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이런 별로 영향가는 없지만 재미는 좀 있어 보이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